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 파이썬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파이썬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블록형 코딩과 텍스트 코딩이 있는데 요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블록형 코딩에는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 코딩에는 우리가 뭐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블록형을 해야 될지 텍스트형을 해야 될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제 예전에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돼지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만들긴 되게 좋아요.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후 부니까 한 번에 날아가죠. 이 블록형 코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처음에는 만들기도 쉬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반면에 이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기초 입문형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코딩을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셋째 돼지 집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후 불었는데 튼튼하거든요. 벽돌집 있잖아요. 근데 이 벽돌집 같은 경우는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철근도 들어가고 벽돌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나무라든지 많은 자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이 텍스트 코딩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다. 블록형 코딩보다는 어려운데 대신에 배워두면 굉장히 기능이 막강해요. 말 그대로 실무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민이 되거든요. 블록형을 해야 될지, 텍스트 코딩을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블록형 코딩으로 기초를 다지고,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으면 이제 코딩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럴 때 텍스트 코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보면요. 텍스트 코딩에 보면 여러 언어가 있는데요. 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 3가지 꼽으라고 하면 자바라든지 C 언어, C++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각각 언어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바, 물론 어렵긴 한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요. 개발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골과 대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시골보다는 대도시가 문화 혜택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예요. 자바 쪽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도 많고요. 뭐 그 외에 많은 자원들이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바로 개발했을 때 어떤 편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현재 이제 제일 강세가 있는데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자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파이썬에 밀리고 있거든요.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역사가 깊다. 대부분 언어들은 이 C 언어가 이제 뿌리가 돼요. 그래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바를 만들고 파이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 언어의 장점은 뭐 아직까지 뭐 각종 대회에 이제 C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제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어 쪽 있죠.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C 언어예요. 그래도 이 3가지 언어 중에 가장 하드웨어 제어하기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단, 하위 단, 컴퓨터 단이라고 하죠. 컴퓨터 단에 제일 근접하게 있어서 이제 컨트롤하기가 좋은 언어가 C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야 될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은 사실 자바보다는 역사가 더 오래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먼저 나왔는데요. 1990년도 초반에는 요즘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컴퓨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요. 하드웨어는 당연히 많이 빨라졌으니까 이제 사람 중심의 언어.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속도는 하드웨어가 발달해서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보다 이제 사람 중심의 이제 효율성이 높은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이썬이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의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파이썬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파이썬 또한 라이브러리가 많이 풍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 이상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텍스트 코딩 중에 그나마 가장 좀 접근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이 파이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갖고 제가 이제 기초 20강을 이제 앞으로 이제 녹화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언어도 차례차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공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이 자바나 C 언어 못지않게 어려운데요. 처음 입문 단계가 자바나 C 언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텍스트 코딩을 접할 때 파이썬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식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